문화체육부의 축협 전격 조사의 배경에는 말만 하면 누구나 알만한 정치권의 거물급 지시가 있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칼을 빼들고 축구협회의 홍명보 채용 비리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면서 축협 임원진들이 충격에 빠졌다. 축구협회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축협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협회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거대한 비선 라인으로 전해진 정부의 경고에 정몽규와 홍명보를 비롯한 임원진 전체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다. 그 비선 라인 뒤쪽에 있는 거물급 인사의 의중의 축구협회는 혼절 일보 직전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축구 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 내부의 숨겨진 의도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축구 전문 기자들은 모든 것이 돈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며 국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고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이해하려면 차범근 감독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국인 대표 감독 중에 느닷없이 전격 경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역시 바로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범근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맡아 1998년 엄청난 최종 예선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당시 히딩크가 이끌던 네덜란드에게 0대5로 대패했다. 그 경기 결과를 문제 삼아 축협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월드컵 대회 기간 중 국가대표 감독을 전격 경질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다고 한다. 차범근 감독은 경질당한 후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기간 중 축협기술위원들의 간섭이 매우 심했다고 폭로했다. 특정 선수를 선발로 써야 하고 전술을 그 선수 위주로 운영하라는 말을 듣지 않자 축협은 월드컵 기간 중 대표팀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코치진과 감독의 숙소를 선수들 숙소와 다른 층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묵살당해 선수들과 같은 층을 사용하게 되어 팀을 단속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뒤를 이은 조광래 대표팀 감독 역시 느닷없이 축협으로부터 경질당했는데 조광래 감독도 경질 후 기자회견에서 축협이 특정 선수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폭탄 발언을 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조광래 감독은 그 당시 자신이 경질되는 결정적 청탁을 거절하는 과정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축협기술위원회 쪽에서 특정 선수를 선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으나 자신과 코치는 그 선수를 미리 살펴보고 그가 뛸 만한 실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뿐 아니라 코치진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 결국 그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광래 감독은 이어서 축협이 원하는 선수를 선발하지 않자 대표팀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대팀 전력 분석을 부탁해도 인원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과 코치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전술을 짜기에도 바빴는데 상대팀의 경기를 찾아다니며 비디오를 촬영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히딩크 감독을 이어 박도 감독직을 수행할 때도 축협의 간섭이 너무 심했다고 인터뷰를 했으며 앞선 감독들과 같은 맥락에서 축협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몇몇 축구 전문 기자들은 내국인 감독이 선임되면 저런 압력과 청탁이 너무 빗발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왔다고 말하며 파울루 벤투 역시 이런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벤투는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국내에서 행사를 마친 후 출국하면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축협은 돈만 밝히고 스폰서에만 관심이 있으며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원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폭로 인터뷰를 해 많은 팬들을 경악게 했다. 몇몇 축구 전문 기자들은 선수 선발에 축협이 목을 매는 이유가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팀에 선발된다는 것은 선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뿐 아니라 소속 프로팀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개인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심지어 돈이 들어간다면 뒷돈을 대면서 자신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소속팀에서도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데 클럽에서 힘을 써 대표팀으로 선발되었다면 그 선수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더러 나머지 선수들에게 클럽이 저 선수를 대표팀 선수로 만들었다고 내부 홍보를 하며 나머지 선수들의 심리를 장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연봉 등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클럽이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차범근은 그 당시 한국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초강국인 네덜란드에게 저도 경질을 당했는데 한 수 아래로 평가받은 알제리의 홍명보는 3골을 전반전에 얻어맞고 졌는데도 유임되고 홍명보는 경기 외적으로 땅 투기, 룸사롱 회식, 그리고 월드컵 참패 후 유명 관광지 유람 등으로 태도와 책임감에서 엄청난 하자가 있음에도 끝까지 축협은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명보가 축협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축구계의 정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를 정몽규에 추천했을 때 정몽규는 강하게 거절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몽규는 돈이 많아서 선수 선발로 거래되는 뒷돈이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을 텐데 왜 정몽규가 홍명보를 감독으로 전격 선임했는지 지적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 기자들은 그건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 말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정몽규가 클린즈만을 감독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여론이 너무 좋지 않고 사퇴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정혜성이 추천한 내국인 감독인 홍명보를 선임하면 또다시 선수 선발을 빌미로 임원진들이 뒷돈을 받아먹을 것이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사퇴 위기에 놓일 것이 자명에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정혜성이 홍명보를 추천했을 때 정몽규가 거절하자 축협 내부 임원들은 축협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을 보호하려면 내부 인사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절대 충성을 하려면 임원들에게도 뭔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 뒷돈 거래를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회장이 비난 여론에 시달릴 때 누가 보호해 주겠느냐며 정몽규를 설득해 그의 승낙을 얻어냈다는 것이 홍명보 감독 선임이 결정적 이유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도가 지나친 축협 내부의 정치질보다 못한 문화체육부는 최근 전격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축협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축구협회 일부 임원진들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할 스포츠 단체를 올가미려 한다고 반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초는 몇 달 전부터 축협을 겨냥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왔다며 유인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축협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정몽규는 정말 둔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카타르 월드컵 이후 성과금을 선수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축구협회가 다 가져간다는 말에 VIP가 직접 발언하면서 조사를 지시해 그 당시 정몽규가 사비로 30억 원을 털어 선수들에게 나눠주며 납작 엎드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축구에 대해 진심인 VIP가 홍명보 채용 비리를 모를 리가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손흥민의 마지막 남은 선수 생활을 헛되이 낭비하는 상황을 두고 볼 리도 없다며 정몽규와 홍명보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조롱의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자철의 인터뷰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구자철을 비롯한 선수단이 사실상 홍명보에게 정신적 학대 수준의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홍명보가 사실 알고 보면 선동꾼이자 아첨꾼으로 가스라이팅의 귀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대표팀 선임 감독으로 인해 그 뒤에 숨어있던 음흉한 성격과 본성이 밝혀지자 팬들은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명보를 향해 등을 돌린 사람들로는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또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동국은 축협과 홍명보에 반대하고 나서며 지금의 이슈에서 한 단어가 머릿속을 스친다. 그것은 법적 대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원희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축구인으로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하나둘씩 한때 홍명보의 동료이자 후배, 그리고 선배였던 선수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홍명보의 행적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는 모두 동고동락하던 사이였을 텐데 그 끈끈한 우정이 이렇게 끝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의 동료애가 그리 깊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10년 전 홍명보를 향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모두가 홍명보를 처음 접했을 때 그의 매력적인 요소에 깊이 심취하여 평생을 함께할 절친한 친구 혹은 선후배 사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명보의 언변과 화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22 레전드 멤버들 중에서도 TV 출연이 가장 잦은 인물이었는데 그만큼 말솜씨가 좋고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지 않아 각종 TV쇼에서 박지성보다 홍명보를 자주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의 웅변술은 수많은 팬층을 양성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또 이용할 줄 알며 때로는 부드럽게 또 어떤 때는 거칠게 나가면서 그의 주변 인물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홍명보의 국가대표 감독 시절 그나마 최고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것이었을 겁니다. 2014년 월드컵과 다르게 이때의 선수단은 그야말로 정신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는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때 그 시절 홍명보의 지도를 받으며 마치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홍명보가 선수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그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한일전 때 구자철은 34분 일본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구자철의 태클은 파울이라고 할 정도로 거친 태클은 아니었지만 심판은 곧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전반전 중원 쪽 포지션의 임무를 맡은 구자철이 카드를 한 장 가진 채 나머지 시간을 소화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판정에 대해서는 구자철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불만을 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자철이 보인 감정적인 반응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구자철은 눈을 부릅뜬 채 심판에게 달려가 왜 카드를 주냐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얼굴을 들이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판정에 불복했습니다. 팬들조차 이러다 두 번째 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 선수들과 또 2차 충돌이 있었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일전은 감정이 격하게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최대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나름의 각오를 하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날 구자철의 반응은 그 어떤 한일전에서도 보지 못한 흥분 상태였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팬들마저 구자철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구자철의 리액션이 난폭해서가 아니라 평소 구자철은 일본 선수들과 소속팀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매일 저녁 집에 놀러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구자철 또한 인터뷰에서 내가 축구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정신적 멘탈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둘 있는데 하나는 지성형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한 명은 일본의 하세베 마코토입니다. 훗날 구자철은 이날의 경기를 회상하며 홍명보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향해 상대팀의 부상을 종용하는 플레이까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철은 홍 감독님이 그때 뭐라고 하더라. 다 뽑아버려. 부숴버려라고 했다. 아무튼 그런 식이었다. 정말 대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한일전이라 해도
의도적으로 상대의 부상을 선수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홍명보 감독의 승부욕과 승리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추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웨인 루니가 예전 최고의 라이벌 첼시와 맞붙을 때 나는 상대 선수를 쉽게 부상 입히기 위해 크고 긴 스터드가 달린 신발을 신고 나갔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었고 첼시는 그 당시 가장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곧바로 웨인 루니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기도 하였죠. 홍명보 감독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선수들에게 했다면 이는 엄중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구자철은 홍 감독이 헤딩 경합 조건을 넘어선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벼운 경합 조건의 헤딩을 실패하면 벤치 쪽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하는데요. 구자철은 그 누가 헤딩해서 지면 소리까지 지르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수건 감독이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위닝 멘탈리티와 승부욕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그것은 단순 승부욕의 범주를 넘어선 강박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홍명보는 과거 인터뷰에서 경기 도중 자신한테 맞아 실명할 정도의 선수도 몇 명 있었다. 나 때는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축구같이 거친 스포츠에서 경기 도중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상대 선수를 부상 입힐 뻔했고 심지어 실명까지 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신의 입으로 마치 업적이나 된 것처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명보의 난폭한 본성은 울산 현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이 극장골을 먹히자 홍명보는 라커룸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선수들을 쪼아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바닥에 있는 물건을 걷어차고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겁먹은 선수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라커룸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홍명보의 이러한 장면을 보고 그 당시 팬들은 카리스마 있다. 이게 감독이다 라고 얘기하곤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스포츠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가혹 행위, 학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홍명보가 어떤 인물인지 밝혀지자 과거에 보였던 행동들이 모두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가 축구협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홍명보의 화술을 보았을 때 오히려 축협을 구워 삶은 건 홍명보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임생 기술이사는 홍명보를 감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려 3시간을 넘게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해외에서 알아주는 유명 명장들조차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지만 축협은 자신들이 몰아도 되는 양목을 뻣뻣이 세우며 절대갑의 위치에서 외국인 감독들을 주무르곤 했는데요. 그러나 홍명보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그의 앞에서는 설설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를 데려오기 위해 그 앞에서 축협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며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면접을 보는 주체가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